자, 좋아. 6명 남았다. 6명? 자, 6번입니다. 쉬워요. 얘들아, 읽어볼까? 답은 2번인데, 얘들아, why는 뭐뭐인 반면에, 읽어볼까? Moving is difficult for everyone. 자, 움직임이 사실상 무섭다. 모두에게 무서운 게 아니고 어렵다. 자, 어렵지만 it is particularly 특히 아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좀 아이에게 특히 뭡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움직이는 게 어려운데 특히 아이에게는 왜 이게 스트레스가 받는 일일까? 봐라, 아이들은 lose their sense of security. 움직이게 되면은 아이들은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어떤 기분이 든다? disoriented, 불안감이 든다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disoriented는 뭐 할 때 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나 방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거나 그 다음에 친숙했던 모든 것 얘들아 that is familiar가 앞에 있는 o를 꾸며준다. that is familiar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take any 사라지니 평소에 친숙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아 미안하다 이 무빙을 저거라 이사하는 것이라 합시다. 이사하는 것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사하는 것. 자 선생님이 수준할게요. 이사하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 많이 많아지. 그렇겠죠. 내가 아니 좀 친해질만 하면 이상하고 전화하고 난데? 나도 그랬어. 나이 때 그랬는데. 근데 난 좋아했어. 보자 3세에서 6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은요 얘들아 특히 이사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거, 이 단계, 이 나이대에서 그들이 이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상상하기가 뭡니까? 미리 가야 할 새로운 집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쉽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부모님도 한번 가보잖아.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앞으로 쓸 새로운 방을 갖다가 미리 상상하는 건 아이들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 나 이사하는 겁니다. 이사하는 거. 이사하고 싶어. 우리 집으로. 아니 이사 하고 싶어서 니네 집으로 왜 자, 요거 좀 표시해야 돼요. 요거. 뭐야? 괜찮습니까? 합니다. 자,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들아 한번 보자. 자, 7번입니다. 위버리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죠.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다 취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just as a common problem 마치 무엇처럼 흔한 문제가 아니라 대리야인 것처럼 로봇이 과연 우리의 빈칸까지 지혜 가고자 하는 게 가장 흔한 문제처럼 알았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로봇은 우리의 모든 직업을 다 뺏어갈 가는 거. 자, 과연 어떤 얘기가 진행되는지 보자, 얘들아. 좀 내려가 볼까? 이 로봇이 바로 밑에 있는 제니퍼의 목소리. 자, 갑니다. 얘들아, 거대한 창고에서 가장 흔히 일반적인 게 오늘날 경제라는 그 풍경 이면에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자, 어떤 겁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지게꾼이 서둘러서 어떻게 얘들아 물품을 집어가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선방으로부터. 그리고 그 물품을 이동시키죠. 어디로 얘들아? 그들이 포장되거나 발송되는 곳까지. 그런데 사람의 귀에 헤드피스, 이어폰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소프트 프로그램이 제니퍼의 목소리가 말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네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들은 전부 다 통제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통제하는 겁니다. 뭘 통제하는 얘들아? 사람들이 움직임에 대한 가장 작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 이 제니프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시사항을 쪼갭니다. 무엇으로 되나? 작은 덩어리로. 그리고 미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실수와 오류를 최소화시키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뭐라기보다는 얘들아, 이거보다는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들아? 인간 근로자들은 정중하게 지도를 받아요. 뭐 얘들아? 5개를 집어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5개만 드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5개를 드세요. 이런 책에 대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5개를 드세요. 이렇게 계속 정중하게 지도를 받아요. 지시 받습니다. 제니퍼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따라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3개를 집어 드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통제대 속에서 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뭘 줄이게 합니까, 얘들아? 그렇지. 기계로 완전히 어떻게 reduce, 어떻게 완전히 사람들을 기계로 줄여든단 말이에요. 기계에 속해진다는 겁니다. 뭐? 살로 이루어진 기계. 이해됩니까? 오히려 말하기보다는 생각하고 적응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제니프라는 이 목소리가 이 유닛은 기계 덩어리입니다. 얘가 계속 생각이라는 과정을 떠맡죠.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통제 아래에. 그럼 결국 얘들 빈칸에 들어갈 답은 뭡니까? 로봇은 우리의 뭐야 얘들아? 해야 할 일까지, 맞죠? 모든 일까지 다 통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2번밖에 없어요. 판단, 아니죠. 생각까지 다 취해버립니다. 다른 거 답이 아니다. 그렇지? 얘들아, reliability 뜻이 뭡니까? 신뢰성이야. endurance는 지속 가능성, 인내. sociability는 사회성, 사교성. cooperation은 협동. 잘했습니다. 요즘 원성이가 조금 감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8번에 2022년도 6월 33번입니다. 자, 어쨌든 얘들아, 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을 갖다가 좀 여유 있게 보세요. 아, 대학이네. 대학의 연구다. 맞지? 과학자들 이렇게 두 집단 나누네. 한 집단, 한 집단. 맞나? 우리는 집단이 나오면은, 얘들아, 연구 집단이 나오면 결과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만 찾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 한 집단, 또 다른 집단, 내려가자. 우리 요거만 보면 돼요, 요거만. 표시해, 연구 결과. 그러면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또 연구 결과 바로 읽으면 안 되겠지, 얘들아. 어떤 연구 결과냐? 위에 봐봐. 좀 위에 보면은 똑똑한 지하고 열등한 지 두 종류의 지가 나오는 거죠. 살짝 읽어볼까? 똑똑한 지는 그리고 나서 길러졌다. were raised, 길러졌단 말이야. 어디 얘들아? 딱 표준화된 우리 속에 기준이 되는 딱 요만큼의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우리 속에 똑똑한 지가 자랐고, 반면 똑똑하지 못한 지는요 자랐는데 딱 표준화된 우리가 아니라 더 큰 우리 속에. 근데 그 더 큰 우리가 뭘 갖고 있다 얘들아? 열등한 쥐는 어디 속에서 얘기나 장난감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바퀴도 있고, 그리고 뭘 가지고 있다? 많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아. 이해되나? 쉽게 말해서 열등한 쥐에게는 좀 더 풍요로운 뭡니까? 환경을 제공해 준 겁니다. 자, 연구 결과 어떻게 될까 얘들아? 비록 쥐 쪽으로 좀 떨어지는 쥐가 유전적으로는 핸디캡이야, 장애, 맞죠 얘들아? 부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등한 쥐는요, 별표 치자, able을 할 수가 있었다. 긍정적 얘기. 뭘 할 수 있었다? 퍼폼, 수행을 잘했단 말이야. just, 그저 뭐만큼이나 얘들아? 유전적으로 우월한 쥐만큼 결국은 능력치가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뭐의 중요성이야 얘들아? 유전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이란 말이지. 환경.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환경만 좋다면은 나중에는 똑같이 영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진짜 승리를 이룬다. 얘들아, A 된 B, A over B, B보다는 A입니다. 알았나? 선천적보다는 후천성. 얘들 양육이에요. 얘는 천성이고, 천성보다는 양육을 위한 승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전은요 켜지거나 꺼지죠. 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뭡니까? 주변 환경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서. 알았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그렇죠. based on 뭐의 근거로 what is around you.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냐? 여러분 주변에 핸드폰이 있냐? 여러분 주변에 뭡니까 얘들아? 공부할 거리가 있냐에 따라서. 알았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 보면은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 이렇게 인터뷰 하는 거 봤나? 쌤 봤는 그런 거 자주 보는데 전부 다 공통된 얘기가 스마트폰을 다 버렸대요. 아 진짜 공통적인 게 딱 대학생 그 물어보니까 고1 때부터 진짜 스마트폰을 거의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안 보고 집에서는 진짜 잠깐 보고 그냥 엄마한테 맡기거나 아예 맨날. 아니에요. 보고 살자는 사람 있잖아요. 별로 없단다. 거의 없단다. 진짜. 나는 보고. 그리고 그게 있대. 스마트폰 감옥이 있다네. 그 넣으면 몇 시간 이렇게 타이머 눌리잖아. 그럼 그 절대 안 열린대. 자, 우리 요거는 표시한 화살표만 좀 꺼볼래? 화살표. 자, 쌤 도와줄게. if 있잖아. if가 B의 if it didn't 표시하고 그 다음에 B에 보면은 밑에 sensitive skill sensitive skill at maximizing their standing 있잖아. 얘를 갖다 여기에 unconsciously monitor 표시하고 자 모니터를 쭉 내려가서 얘들 네모치자 these emotion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위에 they입니다. 복수 emotions가 복수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they가 emotions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배열은 요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걸 갖다가 잘 숙달을 하면은 순서 배열은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면서 봅시다. 9번에. 자, 봅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자, 우리가 얘들아 our ability to strive 뜻이 뭡니까? 번성하다 말이죠. 번성할 우리의 능력은 뭐에 달려있다? 얼마나 잘 우리가 내비게이트는 항해하다 다니다 뜻이잖아. 즉 뭐야? 우리가 얼마나 잘 한 집단 안에서 연제고 중앙요고라는 한 집단 안에서 얼마나 잘 우리가 그 관계를 운영하냐 이 말이야. 관계를 항해하다 말은 관계를 잘 지내냐 이 말이죠. 달리하냐 이 말이 달려있습니다. 만일 그 집단이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더 소중히 여겨준다면 우리는 그 집단으로부터 어느 뭡니까? 지지를 카운트 온 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집단이 주는 뭡니까? 자원을 의지하게 되고 아마도 그 집단에서 찾는 뭡니까? 짝까지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조건이 나왔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단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우리 집단의 관계를 잘 운영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애들 보면은 좀 학교 생활이 좀 어려워요. 선생님 관계, 친구 관계 다 어렵습니다. 우리 큰애가 좀 그래요. 자, 그러면 B번 보자.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맞죠 얘들아? 집단에 있어서 관계가 이렇게 어떻게 적응이 잘 안 되고 부협화음이거나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순탄치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넌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이 모든 장점들이 뭐야? 지지 맞죠 얘들아? 편드는 것까지 다 모노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그것은 뭐가 된다 얘들아? 그 집단에서 생존의 일이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래서 수년이 지나면서 얘들아 그 압박감이 선택을 하는 게 이런 사람들만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능숙한 사람. 뭐에 있어서? 자신의 그 집단 안에서의 입지를 극대화시키는 사람들. 특히 반장, 부반장 막 나선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보면은 이런 압박감을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적자 생존이에요. 그 환경에 적합한 자만이 생존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탄생한 거죠. 맞나? 이걸 견디지 못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죽거나 뭐 이렇게 사회적 고립되거나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자 얘들아. 자 볼까?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거는 경향의 발달이다. 어떤 경향 얘들아?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니터 늘 감시하는 겁니다. 뭘 감시한다? 다른 사람이 내 집단에서 어떻게 우리를 뭡니까? 인식하는지 늘 눈치를 보는 거죠.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까 극대화시킨데 나의 입지를 갖다 극대화시킨다 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우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늘 모니터하는 것이 뭔데 얘들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모니터하는 게. 맞나? 그 모니터가 뭐야?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만 예민하다는 거죠. 그게 쭉 내려가 보자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얘들아 자존감 느껴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자긍심, 창피, 그다음에 불안감 이 모든 감정이 다 진행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모든 감정들이 컴펠 뜻이 뭐냐면 강요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뭐 하게끔 얘들아? 더 잘하게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거하는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계속해서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하지 말도록. 알았나? 계속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는 게 우리의 그룹이에요.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감정이 결정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은 뭡니까? 어떻게 의미가 부여된다? 만들도록. 무엇을? 그 감정을 마치 어떻게 느끼도록 그것이 그 집단 내부에서 얘들아 그것이 집단 내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나? 정답 몇 번? B, C, A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이들 뒤에 또 있네. 자, 얘들아 읽어보자. 이거는 간단하게 풀게 얘들아. 흔히 볼 수 있는 블랙베리는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망가니즈라는 양을 빈칸할 능력이 있는데 망가니즈라는 게 주변에 있는 뭡니까? 상층 토양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이 근처에 있는 토양을 다른 식물을 위해서 꽤 빈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답 1번인데 얘들아 보자. 위에 거 찾아보자. 망가니즈 들어봤지? MG. 자 갑니다. 이 망가니즘이라는 게 매우 해로운 거예요. 매우 해롭습니다. 어디? 식물들에게. 특히 어떤 식물 얘들아 고농축인 상태에서는 주변 식물을 갖다가 굉장히 위협하는 게 망가니즘이라는 얘들아 물질입니다. 자 보세요. 흔히 볼 수 있는 블랙베리가 얘는요 별로 영향받지 않는데요. 망가니즘이라는 영향이 있어서 이 영향은 금속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블랙베리는 얘들 뭘로 해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어떻게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뭘 이용하면서 주변에는 망가니즘이라는 이 금속 물질을 to its advantage 뭔데 자신의 가장 이점이 되도록 이용한다는 거죠. 오 여기서 답이 나왔네 얘들아. 그러면은 블랙베리는 망가니즘을 자기의 뭡니까 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지 이용을 하는 거야 지우야.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읽어볼까? 자, 블랙베리는요, 그 망가니즘을 재배포하는 겁니다. 다시 퍼뜨리는 거야. 어디? 더 깊은 토양층으로. 또 더 얕은 토양층까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블랙베리가 이 금속을 갖다가 다 퍼뜨리는 거야. 그럼 나우바리가 되겠지. 나우바리 뭐야, 얘들아? 이 지역은 나 말고는 아무 식물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녀석이 망가니즘을 갖다가 다 빨아들입니다. 뭐? 성장할 때. 그리고 농축시키죠. 금속을 어디에 얘들아? 잎사귀 속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식물들은 얘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 독을 품고 있거든. 폭탄을 안고 있는 거 똑같아요. 결국 뭡니까? 결국 봐봐야 돼. 본질적으로. 봐라. 그래서 이 블랙베리는요 다 제거 없애버립니다. 뭐 경쟁자들을 뭐함으로써 얘들아 독을 퍼뜨림으로써 어디 주변 식물들에게 무엇으로 금속 물질 망가니즘을 됐나? 그게 다 1번이 나왔죠. 자 11번과 12번 간단하게 풀게 얘들아. 매우 쉽습니다. 틀렸습니까? 이거 틀렸다. 자 보자. since 뭐이로 얘들아 턴이 뭡니까? 이제 차례 20세기다 그치? 20세기가 온 그 차례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뭘 믿었다?
유전적인 뭡니까? 진단에 대한 원인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이론입니까? 유전적인 뭡니까? 결정주의라고 불리는 거죠. 지금 뭐야 얘들아? 얘가 유전적으로 좋냐? 그럼 얘 인생은 폈다는 거야. 맞지? 왜 우리 그러잖아. 우리 동생은 좋은 것만 다 담았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들어봤죠. 그러면 이러한 모델 아래에서는요. 우리의 유전자 끊임없이 뭡니까 얘들아? 지속된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된다? 아예 태어나면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유전 인성만 어떻게 유전 인자만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면서 얘 영재 이렇게 들잖아, 그렇지? 근데 봐라, 우리는 그래서 our destiny 뜻이 뭡니까? 뭐뭐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destiny 뭐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얘들아. 특정한 질병 이미 유전적으로 어떻게 그 가족 내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암이나 그 갑상선 맞죠? 이는 뭡니까? 유전적인 병을 받잖아요, 그렇지? 특정 유전을 갖다가 물려받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뭘 근거로 얘들아? 잘못. 미스포츠 뭔데? 불운. 뭐? 우리가 부모로 받은 DNA라는 뭡니까? 불운으로. 근거로 보면은 그런 특정 질병을 갖다가 유전 물려받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분의 이론입니다. 이런 유전적인 결정주의는요. 얘들아, 전혀 뭘 생각지도 않습니까? 가족의 백그라운드나 그 다음에 종양, 뭐 습관, 그 밖에 기타 등등 주변 환경에서 벌어질 역할을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미 결정되는 거니까. 환경에 대한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역학 속에서, 얘들아, 다이내믹 역학 관계에서 우리는 얘들아, not active죠. 적극적이지 않는 참가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미 결정을 받았으니까. 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건강에 있어서. 그래. 우리 집안은 대대적으로 어떻게 빼빼함 말랐어. 건강하지 못해. 그럼 뭡니까? 그런 건강도 뭡니까? 웰네스. 이것도 건강이다. 건강이고. 맞지? 어쨌든 그럼 왜 우리는 얘들아 왜 우리는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만일 미리 사전에 결정을 지어짐을 받았다. 유전적으로 말해. 그렇다면은 봅니다. 반드시 필요가 없겠지. 뭐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뛰어넘는 뭔가를 찾을 필요가 없겠지. 왜? 이미 우리 유전적으로 어떻게 정해졌으니까. 건강이든 신체든 키든 지식이든 맞나? 모든 능력치든. 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이 났다. 그런데 더 많은 과학이 뭘 알아냈다. 뭐에 대해서? 신체와 신체의 상호작용이 뭡니까? 주변? 그 신체 주변에 있는 신체 주변의 환경의 상호작용. 아까 나왔잖아요. 얘들아. 그러나 우리 신체는 유전적인 게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얘들아?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더 많은 과학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배우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뭡니까? 이야기는 뭡니까? 단순해지는 게 아니고 복잡해지는 거죠. 이해됐나? 자, 봐봐라. 유전적으로 간이나 폐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담배 펴도에도 90살, 100살까지 사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 아니에요. 맞죠? 그 주변의 환경이 천년 지역이면 어떻게 하루에 담배 펴도 천년 지역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얘들아 걸러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맞지 얘들아 환경 때문에. 그 사람들 보니까 청정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담배 펴도 오래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공기 자체가 깨끗하거든. 그래서 담배 펴도 공기 자체가 어떻게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근데 대도시에서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 도시 자체 공기가 안 좋거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텁텁하잖아. 근데 여기 가까운 김해나 장유나 시골 가보세요. 너무 깨끗해요. 특히 기장만 가더라도, 기장 1강만 가더라도 선생님이 진짜 놀란 게 뭐냐면은 자전거 타고 있잖아. 가잖아. 그러면은 기장 1번 그럼 어디에다 간조고 딱 지나가잖아.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반송 딱 들어오면은 공기가 텁텁합니다. 신기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을 봅니다. 1번에 보죠. 자, 건강 우리 손 안에 있다. 알았지 얘들아? 여러분이 아무리 허약, 체질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손으로 다루냐에 따라서 건강은 뭡니까? 달라진다는 겁니다. 봐라, 우리의 유전이 아닌. 넘어갑니다. 그리고 12번 답은 4번.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빨리 다 넣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서야. 지원아. 지원아.